현재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팟캐스트 다이어리 오브 CEO의 스티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껏 나눠온 400편이 넘는 에피소드 중 이번에 나눌 인사이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자 세상 95%의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저 자신과 저희 팀의 두뇌를 완벽히 바꿔버린 방법과 인사이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신도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면 과학적으로 도파민과 두뇌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스티븐 바틀렛.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게스트는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이 항상 인용하는 연구들을 이끈 박사이자 애나 렘키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가장 좋은 시작은 이 부분이겠네요. 95% 아니 99%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인류뿐만 아닌 동물들에게도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질입니다. 단지 그 도파민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 이 한 가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순간 두뇌는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단 한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면 도파민과 두뇌는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애나 렘키. 이번 영상에선 그녀가 나눈 도파민과 두뇌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하며 매일 짧은 시간으로 성공과 성장을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도파민은 두뇌에서 분비되며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만듭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했던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도파민 수용체를 제거한 실험 쥐는 입에 가져다 댄 치즈는 먹었지만 자신의 몸 길이만큼의 거리인 약 10cm의 거리 앞에 치즈를 뒀을 때는 그 치즈를 먹으려 하지 않았고 끝내 굶어 죽기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 도파민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머지않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만드는 행동의 시작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올바른 도파민 사용법과 도파민이 남용되었을 때의 결과를 아는 것만으로도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이점을 가지고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 중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도파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특정 행동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시하죠. 생존에 연관이 있다거나 혹은 일종의 보상을 가져온다면 도파민은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애나가 말한 이 부분을 스티븐은 이해하기 쉽도록 저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고통과 다른 쪽에는 만족,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무게가 치우쳐지면 다른 한쪽은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지루함과 심심함, 우울함,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이 외에도 다양한 고통을 느낀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보상을 즉각적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의 몸과 두뇌에 해가 되는 음주, 흡연, 게임 혹은 음란물에 손을 댑니다. 즉 모든 행동과 움직임 사이에는 도파민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행동과 움직임까지 도파민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 시대에 만들어진 테크놀로지는 그런 도파민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애나 렘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의 인류와는 달리 현 시대 인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발전 때문에 예전에는 몸을 움직이며 행동을 해야 했던 부분이 완벽하게 대체되어 버렸죠. 그리고 도파민과 두뇌 체계는 이 부분에 대해 큰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한 것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몸을 움직여 힘들게 얻는 것보다 손가락을 넘기며 얻는 보상이 더 커졌어요. 이처럼 도파민 중독에 빠진 줄 알았던 우리는 사실 고통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그 매개체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을 얻는 방법은 손가락에 클릭 몇 번 혹은 잔에 채워진 한 잔의 술 혹은 담배가 되어가며 너무나도 쉬워졌기 때문이죠. 즉
도파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반응과 방법이 자신을 목표와 더 멀어지게 혹은 끊임없는 중독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고통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나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저는 사실 음란소설 중독자였습니다. 쉬는 시간 혹은 1초라도 시간이 남으면 이북 리더기 속 소설을 보곤 했죠. 중독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하는 저조차도 제가 중독에 빠졌는지 알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과 과학적인 계획으로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성장하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작이자 성공과 성장을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은 너무도 쉽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쉬워진 현 시대, 우리는 귀찮은 일 혹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음란물, 음주, 흡연 그리고 게임 등이 보상이란 저울에 무게를 더해갈 때 일부러 힘든 일을 함으로 고통의 무게를 더해 알맞은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기 싫은 운동을 하거나 미뤄온 어려운 행동들을 해나갈 때 고통의 저울에만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라 보상의 저울에도 동시에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어려운 행동 혹은 운동을 할 때도 일정 시간이 유지되면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하거든요. 특히나 운동은 중반부가 지나고 후반부가 되며 도파민이 급격히 올라가고 올라간 도파민 베이스 레벨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즉 30분 혹은 1시간의 운동이 우리의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올리며 4-5시간 동안 중독에 빠지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덜 원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는 헬스장 입구에 문을 미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행동이 포함된 운동을 통해서 도파민 혹은 중독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고 급격하게 올라간 도파민은 금방 그 베이스라인이 낮아지면서 우리는 그 행동을 또다시 원하게 되겠죠. 하지만 운동은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꾸준히 유지되는 도파민 레벨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쏟는 30분 혹은 1시간에 비해 훨씬 더 큰 효과 그리고 이점들을 가져옵니다. NRM키가 나눈 어려운 일 혹은 귀찮은 일을 해나갈 때 유용한 4가지 정확한 스텝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알아차리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루와 일상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행동 혹은 스트레스나 지루함 등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만족을 위해서 내가 대체하는 행동들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 솔직해져 보는 것. 반복되는 중독적 행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는 다짐과 새로운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중독적 행동을 하며 나와 내 주변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등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스텝은 도파민 금식. 물론 완전한 도파민 금식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도파민을 얻는 행동들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득이 되는 행동들로 채우는 겁니다. 애나는 이렇게 덧붙였죠. Hungry, angry, lonely, fear. 배고픔, 화남,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중독된 행동의 시작점은 크게 이 4가지 감정 큐들로 시작됩니다. 즉, 당신이 이제부터 해야 할 행동은 이런 감정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 귀찮고 하기 싫은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딱 1달만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시작하길 다짐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기분이 좋아지기 전에 우리는 나쁜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고통이 버려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즉, 처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녀의 말처럼 보상으로 집중된 우리의 인생, 즉 과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순간순간들 속에 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 왔죠. 그렇게 그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걸 안다면, 지금 하려고 마음먹은 행동 후 인생이 끝날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저의 경우엔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앞두고도 만약 그게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전 최대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 마음가짐을 가질 때 현재에서 살아가는 것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너 내러티브,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세요. 이 부분을 역이용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영상 속 NRM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유는 두뇌와 도파민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자신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부분을 악용해 자신과 세상을 망치는 결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앞서가는 남과 내 위치, 아니 더 나은 버전의 나와 지금의 내 모습의 단 하나의 차이는 제한된 시간 속 나를 이끄는 도파민을 쓰는 방식, 이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더 나은 도전을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또 솔직해지며 조금 더 어렵고 귀찮은 일들을 해나가는 건 모두가 알던 최고의 시작점이었지만 NRM키가 인용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비춰보니 더욱더 깊숙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며 문득 든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 속 인사이트와 여러분의 한마디가 남다르게 와닿은 누군가의 인생 속 큰 변화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자 모두가 인정한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이 입을 엽니다. 빠르면 단 20초 만에 스트레스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곤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과연 뭘까요?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죠.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면 경험과 외부에서 느끼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면과 외부의 경험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아닌 안도와 행복을, 만약 내면과 외부의 경험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는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되고 모두는 그 부분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두 격차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반사작용이 일어나죠.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버만, 이번 영상의 핵심은 두뇌 신경과학과 심리학을 이용한 몇 가지 간단한 연수법으로 스트레스 혹은 압박감이 오는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인생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벗어나 느끼지 못했던 최고의 효율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스트레스의 정의와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몸과 두뇌의 특정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체내 작용을 뜻합니다. 즉,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만 특화된 건 아니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 몸과 두뇌에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는 생체적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용해 우리는 자신을 컨트롤하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명은 그만하고 방법이나 알려주지. 하지만 제가 말하는 설명을 듣고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다면 제가 영상 끝에 말할 연습법을 이용하는데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바뀌는 일상 속에서도 더 나은 방법들을 스스로 찾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주는 매개체는 심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육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 밖에 서 있거나 많은 양의 업무나 시험들에 쌓여 있을 때도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그 반응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가장 빠르게 만들어지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을 따라 꼬리뼈 아래까지 위치한 교감신경 줄기가 자극됩니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마치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모든 자극이 척추뼈를 타고 내려오며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아세틸콜린이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아드레날린이 콩팥 근처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장기와 근육들의 베타 리셉터들이 깨어나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근육들이 각성되고 심장에선 더 많은 양의 혈류를 뿜어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평소에 필요한 소화 혹은 재생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쉽게 말해 우리의 몸과 두뇌는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움직임에 특화된 부분들의 에너지를 몰아줍니다. 그 상황을 피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체 내의 움직임을 알아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버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리적 혹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몸에선 다양한 화학 물질들과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상에서 필요가 없거나 몸과 두뇌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니 효율이 없는 이 부분을 알아채고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연습을 해간다면 스트레스를 정복하는 열쇠를 쥐게 되는 거죠. 즉 몸과 두뇌의 반응을 억지로 줄이는 다른 부분들을 깨어나게 하면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몸과 두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온몸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교감 신경은 얼굴의 다양한 근육과 눈 주위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간단한 호흡법으로도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리학적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의과대학의 교본에도 쓰여 있는데 쉽게 말해 횡격막의 팽창과 폐를 이용하는 큰 숨으로 몸과 두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방법이죠. 그럼 이 부분을 스트레스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면 가장 먼저 교감 신경줄기가 자극되며 그에 따른 반응으로 호흡과 심박수가 올라가 온몸의 혈류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움직임에 특화된 근육과 장기들의 모든 에너지가 몰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호흡법을 통해 교감 신경줄기가 아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 쉽게도 간단한 숨쉬기 운동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호흡법은 속도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교감 신경 줄기와 그와 정반대인 편안함에 반응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박을 조율하는 부분은 심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굴심방 결절이라 불리며 두뇌에 심박수를 올리거나 내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들숨을 크게 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어진 공간에 심장이 팽창하게 되고 몰려있던 피가 온몸으로 퍼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심방결절은 두뇌에 이런 신호를 보내죠. 혈류의 속도가 느려졌으니 빠르게 올려야 해. 네, 맞습니다. 이 경우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숨을 쉬면 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더 크고 강하게 쉬면 횡격막이 위쪽으로 수축되며 심장이 작아지고 두뇌엔 이런 신호가 가게 될 테니까요. 지금 혈류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좀 늦춰야겠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날숨이 길거나 들숨보다 더 커질 때 안정과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들숨을 짧고 강하게 2번, 그리고 날숨을 아주 길게 뱉어보세요. 넓어졌던 횡격막 신경은 강하게 수축되며 빠른 시간 내에 호흡이 돌아오는 걸 느낄 겁니다. 단 20초면 심박수가 변하며 스트레스 반응이 바뀝니다.
사실 모두는 이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큰 울음이 터지고 나서 안정을 찾아갈 때 호흡하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심박수를 호흡을 통해 고의적으로 내리며 스트레스의 전기 증상을 상쇄하는 가장 쉽지만 과학적인 앤드류의 방법. 다른 것들은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가로막 신경이라고도 불리는 횡격막 신경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생각대로 통제가 가능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몇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소들이 잠시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나 몇 달이 될 수도 있죠. 이처럼 꽤나 긴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호흡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역치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방법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터져나오는 상황 속 안정감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는 찬물 샤워나 얼음물에 들어가기, 아니면 전력 질주 달리기나 사이클 등 억지로 심박수를 최대치로 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몸은 각성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마인드에 집중해서 안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시선을 역이용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공은 축소되며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눈앞에 혹은 목표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의도적으로 전체적인 시야 혹은 넓은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보게 된다면 좁혀졌던 동공과 시야가 서서히 풀리며 우리의 몸은 더욱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운동으로 최대한의 심박수를 만들거나 추위에 노출되어 아드레날린이 터져나올 때 호흡은 느리게 그리고 시야를 넓게 보며 최대한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보세요. 매주 한 번씩 이런 연습을 할 때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임계점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상태에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서 스트레스의 정복을 시작하세요. 물론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후 나타나는 몸의 반응들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스트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성 질병들과 싸우는 다양한 면역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을 불러오기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해로운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렇기에 그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두뇌를 바꾸는 반응,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는 호흡법과 시선의 전환, 그리고 운동과 찬물 샤워를 하며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을 역이용하며 스트레스의 역치를 올려가는 연습까지 정말 짧게는 20초로 시작되는 방법들이지만 그 끝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점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보만은 몇 주, 몇 개월을 넘어서 연 단위로 길어지는 스트레스를 정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롱텀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높아진 아드레날린 혹은 스트레스 반응이 수년간 유지될 경우엔 심장병과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죠. 특히나 성취와 경쟁을 부추기는 현 시대, 성격 타입 A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조심해야 하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패턴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명상 등이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과 관계를 꼭 가까이에 두세요. 실제로 신뢰를 가진 사람들과 만났을 때 두뇌에선 많은 양의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은 행복감을 부르고 온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리게 되죠.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친구가 되어도, 심지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자신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제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스트레스를 역이용하세요. 앤드류 후버만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매일, 아니 매 순간 스트레스라는 짐을 짊어지고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분들께 이번 영상 속 메시지가 멀리 퍼져서 더 이상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는 일상이 아닌 스트레스를 정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용기와 미소를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